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폭락하면 리튬 말고 1년에 10배 성장하는 세계 1위 독보적 이 주식 사세요. 리튬 말고 10배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니까 꼭 집중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6,5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봇이나 또는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해놨으니까 100%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2차 전지 폭락하면 리튬 말고 1년에 10배 성장하는 세계 1위 독보적 2주식 사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테슬라가 말도 안 되게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대한민국에 있는 2차 전지 종목들도 끝없이 하락하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하락하고 하락한다면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나에 대해서 분명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보시면은 최근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내년 반도체 2차 전지 등 육성에 205조 정책금융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내년에 200조 원 정도의 금융 지원을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넣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 아까 얘기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관계부처 모두 모여서 2023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정부 부처는 내년 자금 공급 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 부처별 산업 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신산업 육성, 시장 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 안정 등의 이 역할을 수행을 했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 과제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부 부처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서 역량을 집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약 15조 6천억 원을 공급을 하고요.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또 13조 돈이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력 산업의 침체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7조 원이 들어가고 유니콘 육성을 위한 자금이 9조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약 200조 원의 돈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안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지원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솔직히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힘드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확인했습니다. 힘든 거 알겠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이랑 중소기업은행이랑 아까 신용보증기금이랑 돈을 모아서 2차 전지에 수급을 넣어주자. 투자를 해주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괜찮아지겠네요 라고 물어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돈이 다 200조가 들어가겠네, 200조가 아니더라도 15조는 들어가겠네,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돈이 나눠서 그리고 부문별로 들어가면은 이게 15조라고 하지만 아마 한 번에 1조씩 들어가기도 힘들 거다. 몇 천억 또는 적게는 몇백억씩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 이 수급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천천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의 전망이 어떻게 되냐? 2차 전지주, 저조한 실적, 정책, 부재가 나오다 보니까 당분간은 부진할 것 같다라고 하나대투 증권에서 이번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하나증권은 26일 2차 전지 업종에 대해 미국의 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점과 4분기 저조한 실적을 감안하면
당분간 주가가 부진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요인은 일회성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당분간 하락은 나올 거야. 근데 이게 막 중장기적으로 내리꽂거나 하락을 만들 만한 이유는 아니야. 지난 한 주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국내 배터리 대형주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및 IRA 시행령의 불확실성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는 여전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이 비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2차 전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그래서 세액공제라든가 공급 지원책이라든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라든가 진작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를 조금 다들 전기차를 탈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RA 시행령 발표가 3개월 연기되며 생긴 불확실성이 2차 전지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2차 전지 기업의 4분기 실적의 재고 조정 및 인센티브 영향이 당분간 주가 흐름을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IRA 시행령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배터리 공급망의 탈중국이라는 입법 목적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발표될 유럽 핵심 원자재법에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지원책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중국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벗어나는 방향성은 절대 안 바뀔 거다. 그러니까 적응하셔라 얘기하는 거고 그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좀 저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미뤄졌던 3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 IRA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플러스 알파로 유럽의 RMA 이게 뭐냐면은 핵심 원자재법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원자재를 쓰지 말자. 뭐 이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건데 그럼 이 영향으로 2차 전지가 좀 부진할 수 있겠네. 근데 뭐다? 일회성이다. 그러니까 이 순간 동안에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지금의 하락을 조금 더 압박하는 이슈가 있다 한다면은 바로 이거죠. 주유비보다 충전비가 비싸졌다. 그러니까 주유비가 좀 싸고 전기차 충전비가 조금 더 비싸졌다라는 거죠. 전기차 전기료 급등의 유럽에서 위기라는 거죠. 최근에 한파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항상 한파가 오면은 전기 위기가 오죠. 유럽에서 보조금 축소와 함께 전기 요금이 급등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으킨 후폭풍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 건데 유럽의 전기차 소유주들은 그동안 충전 비용이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유지비가 싸니까 전기차를 타자가 된 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에너지 위기가 닥친 거죠. 전기료도 오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혜택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전기차는 고속 충전비가 가솔린 차량의 주유비보다도 많이 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독일의 테슬라 모델 3 소유자가 지난 9월 고속 충전소에서 161km 주행에 필요한 전기를 충전했을 때 25,100원이 들었습니다. 연비 가이드를 제공하는 환경보호청 기준으로 동급 모델인 혼다 시빅의 경우 같은 거리를 가는데 주유비가 24,9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냥 일반 가솔린 차가 200원 정도는 싸다는 거예요. 아니 200원 싼 걸로 뭐라 합니까? 라고 하지만 뭐다? 전기차라는 거죠. 전기차는 압도적으로 저렴해야 될 차입니다. 왜? 안 그러면 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저렴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싸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 가솔린 가격과 충전비, EPA의 연비 추정치를 보면 연비가 좋은 경차나 소형차 몇몇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비는 동급 전기차보다도 충전비가 사실상 저렴하다는 거죠. 현재 테슬라 이외에 알레고, 아이오니티 상표를 사용하는 고속 충전소들이 주로 도로변에 있고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주차장에서 밤새워 충전하면 가솔린 차량보다 비용이 저렴해지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고속 충전소를 쓰면 비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유를 할 때 24시간이 걸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주유를 할 때 많이 걸려야 5분에서 10분인데 그럼 이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고속 충전소가 현재 지금 더 비싸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정용 전기료는 1kW 시당 평균 0.43유로 585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만 약 30%가 올랐는데 내년에 또 인상할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현재 주유비보다도 전기차 충전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현재 유럽의 전기차 이 충전비가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이게 고속 충전을 했을 경우에 사실상 가솔린 차량,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보다도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전기차를 타야 되나?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둔화 이 이슈도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쪽이 눌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계속 빠지나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1분기에 있는 RMA 핵심 원자재법 플러스 3월에 있는 IRA가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좀 더 강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2023년의 대장은 CES에서 우리가 고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CES입니다. 새해 초 미래 기술이 총집합합니다. 지금 거의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전시회 CES 2023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1월 5일 나흘 일정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리고요. 가전, 모바일, 모빌리티, 로봇, IT 전 영역에 걸친 최신 제품과 미래 기술이 총집합합니다. 삼성, SK, 롯데, 현대중공업 등등이 선보이고요. CES 2023에서는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메타버스, 웹 3종 등 ICT 융합 실현의 가속화와 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라이프 기술 등등 솔루션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2022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오미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참가를 안 하는 기업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었다가 확 줄었다가 다시 확 늘었죠. 2022년 초에.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많이 참가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미크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참가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좀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모빌리티에서는 전동화 및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고도화 더불어 모빌리티 영역이 확장, 신시장 발굴, 선점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율주행 플랫폼 안정화 및 AI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강화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모빌리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자율주행 플랫폼 AI 데이터 분석 모빌리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현실 AR, VR 광학 모듈이 향상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온다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스마트홈 분야에서도 연결성과 무선 기술 그리고 AI 기술이 발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면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알리백, 탄소 중립이라든가 친환경 관련된 이슈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CES 2023에서 새해 초 정말 미래 기술이 모두 모인다는 겁니다. 미래 기술이 모두 모이네. 모두 모이는데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AI, 자율주행, 모빌리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AI가 핵심 기술이다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기업 중에 폴스타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죠. 졸음운전 시 삐빅. 폴스타 CES에서 AI 시스템을 시연합니다. 모빌리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무조건 AI다.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AI 기업 스마트 아이와 내년 1월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폴스타 3에 탑재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연합니다. 스마트 아이 AI 기업이죠. 대표적인 프리미엄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요. 이게 뭔데? 두 개의 폐쇄회로 카메라와 스마트 아이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I로서 어떻게? 내부 카메라가 사람의 머리가 그리고 눈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을 하고요. AI 소프트웨어가 추적을 한 다음에 운전자의 상태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추적 및 감지할 수 있는지까지 관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의 머리, 시선을 추적을 하고 졸음운전과 주의 산만 등을 감지를 해서 메시지라든가 경고음, 비상정지 기능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전하다가 하고 졸아버려.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사고가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졸 때 이 스마트 아이가 감지를 합니다. 얘 조네? 그러면은 삐비빅 해서 깨운다든가 안 깨.
그러면은 옆에 세운다라든가 비상정지까지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고 날 수 있는 걸 좋네. 그럼 AI로 인지를 해서 세우거나 아니면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대단한 기술이죠. 이 기능은 향후 몇 년 동안 정부 및 안전조직의 자동차 안전표준 개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기능은 치명적인 사고의 주요 원인인 항상 얘기하지만 졸음운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 AI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전자 경고 컨트롤, 차선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일럿 어시스트 등 광범위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폴스타가 AI 기술력을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예시를 보니까 AI 시스템이 대단하네요. 머리 움직임과 눈 움직임을 보고 산만한지 아니면 조는지 어쩐지 확인을 하고 경고도 하고 아니면 비상정지까지 진행을 하는 AI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번에 CES에서 대단한 AI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데 폴스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라고 한다면 올해 IT 업계 핵심 키워드가 AI다. 2023년에도 AI 육성에 매진한다. 나와주고 있죠. 보시면은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IT 업계에서 주요 키워드는 인공지능 AI였다. KT, SK텔레콤, 통신 2사는 AI를 활용한 서비스와 가상인간 사업을 주도를 했고 2022 월드 IT 쇼에서도 참가해서 편의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R&D를 선도한 핵심 기술 테마로 AI를 꼽았고요. AI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AI 포럼도 개최를 했습니다. 누가? 삼성전자가. AI란 인공과 지능의 두 단어를 조합해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이다라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AI는 현재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과학 기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두뇌란 소리입니다. 사람의 머리 같은 이 두뇌를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게 AI다. 26일 IT 업계에 따르면 KT, SK텔레콤, 통신 2사는 올해 미래 먹거리로 AI 미디어 콘텐츠 모빌리티 등의 신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SK텔레콤은 AI 버스 커넥티드 인텔리전트 사업을, KT는 AI 뉴비즈 사업과 밀리의 서재로 KT 지니뮤직과 연계 AI 오디오 플랫폼 사업을 확장을 해서 AI 사업을 계속 늘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SK, KT 모두 AI의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내려가 보면은 삼성전자도 올해 글로벌 R&D를 선도한 핵심 기술 테마로 AI를 꼽았습니다. 초거대 AI에 주목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AI. 말 그대로 사람보다 더 확실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해낼 수 있는 AI가 초거대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리서치는 특히 효과적으로 초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학습 방법과 초거대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고도화 연구를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삼성전자 AI 사업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임을 하면서 첫 인사를 통해 미래 핵심 정전 산업으로 꼽히는 4세대 통신과 AI에 대해서 발표함에 따라서 아마 2023년엔 AI의 힘이 더 실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뭐 SK, KT 할 거 없이 삼성전자도 결국엔 AI에 집중하고 2023년의 핵심은 AI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아니 근데 AI 관련 투자를 뭐 KT, SK, 뭐 삼성전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진짜 사업을 해야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냥 뭐 투자만 했다가 접으면 되는 거잖아요라고 하지만 실제 사업도 한다는 거죠. 뭐 합니까? 삼성전자 네이버 메모리 기반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AI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힘을 모읍니다. 갈수록 커지는 AI 모델과 데이터 양을 저전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AI 전용 칩을 개발하고 A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다. AI를 보다 반도체의 돈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이버는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고요.
실무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결합을 해서 AI의 당면한 전력 소모, 데이터 급증의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더 전력을 안 쓰면서, 그러니까 힘을 덜 쓰면서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거죠. AI는 현재 이미지 처리,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확대가 여러 가지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얘기했던 초거대 AI, 정말 많은 용량의 자원들을 정말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모델이 좀 빠르게 좋은 걸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까지 2년에 2배씩 증가해 왔던 AI 컴퓨팅 작업량은 3, 4개월에 2배씩 증가를 해서 1년에 데이터 양이 10배가량 증가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AI의 시장이 몇 배씩? 1년에 10배씩 증가한다는 소리고, 그 뜻은 뭐냐면은 따라가기 힘들다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투자 또는 매출 기대감이 10배씩 몇 년에 1년에 10배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AI 산업 성장은 반도체 업계의 변화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칩셋에서 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증가했습니다. CPU나 GPU 등 AI 연산에 사용되는 칩은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들어가는 힘의 양이 증가하면서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칩 크기 증가는 성능 저하 문제를 일으켰고, 전력이 좀 고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크 실리콘, 그러니까 잘 안 됐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전력 기술을 만들기 시작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냐? 말 그대로 성능을 높이고 전력 소비량을 낮춘 제품이에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커가지고 전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터지지 않느냐. 그래서 성능을 높이는데 전력 소비량을 낮춰보자라가 얘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소모량을 최대 30배까지 아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삼성전자와 초거대 AI 사용할 수 있는 칩 개발에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석근 네이버 클로바 CIC 대표는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바를 서비스하면서 확보한 지식과 노하우를 삼성과 결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뭐다? 그냥 AI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0배씩 증가하는 AI의 반도체까지도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1년에 10배씩 성장하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를 찍어야 되나요? 이게 아니죠. 최근에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챗 GPT다. 이게 우리한테 제일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네이버 랩스 연구원이 밝힌 챗 GPT가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일론 머스크 이 공동 설립을 한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기관 오픈 AI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해 네이버 랩스 유럽의 수석 연구원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쭉 보시면은 챗 GPT가 혁신적이라고 밝혔고요. 네이버 랩스 유럽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전문 연구기관으로 제녹스 리서치 센터 유럽 2017 네이버가 인수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로랑 베사시에르 교수는 챗 GPT에 대해서 인상적이라고 밝혔는데, 챗 GPT가 뭐냐 물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챗 GPT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개발한, 어떻게 보면은 그냥 AI 챗봇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 그러면은 안녕 뭐 인사해주고, 뭐 그냥 내가 뭐 물어보면은 대답해주고, 그건 챗봇이에요. 이게 뭐가 혁신적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AI 챗봇이 너무나도 기능이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날씨가 안 좋은데 내가 지금 뭘 먹으면 좋을까 하면은 여기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술형에 대한 질문 대답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AI 챗봇의 챗 GPT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 밥 줘, 또는 뭐 스타벅스의 주문, 이게 아니라 서술형에 대한 질문이 가능해요. 나 오늘 차여서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 좋을 수 있는 뭐 오늘 해야 할 일 추천해 줘 하면은 추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에 대한 질문 답변, 이거를 더 나아가서 깊게 설명하자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BTS라는 걸 봤는데, 이 BTS를 트럼프의 말투로 설명해줘 라고 하면 트럼프의 말투로 BTS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챗봇이 챗 GPT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혁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혁신적이냐라고 한다면 이 서술형의 검색이 과연 구글을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혁신적이라는 거죠. 왜? 구글이 지금까지 검색에 대한 1위를 먹고 있었다 한다면은 챗 GPT 이 기술력이라면은 사실상 1위를 넘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MS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넘볼 수 있다. 그래서 혁신적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대화하는데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뭔 소리냐? 유저들은 순차적으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명확한 대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하지 않고도 빠르게 대답을 적응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접속하지도 않고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그만큼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놨고 이미 공부를 시켜놨다는 뜻이죠. 그래서 챗 GPT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에 달하는 GPT-3를 기반으로 했으며 답변에 대한 사람의 개입까지 포함돼서 GPT 3.5 버전이라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랑 베사시에르 교수는 향후 인공지능이 문학, 저널리즘 등의 영역에서 범위를 넓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이 모델이 궁극적으로 저널리스트를 대체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저널리스트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대체하는 건 모르겠지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이 공동 설립한 회사고 인공지능 정보를 오픈소스화해 더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MS가 투자를 해놨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유저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챗 GPT가 대박이긴 하구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이 정도로는 약하지 않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뭘로 발전시키고 있냐? 이거죠. 멀티모달로 무장한 핵폭탄급 GPT-4입니다. 아까 매개 변수 1750억 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GPT-3라고 얘기를 했는데 GPT-4로 출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뭔 소리냐? 오픈 AI가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챗 GPT에 이어 내년 초에 GPT 버전 4를 내놓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새 모델은 멀티모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GPT-3나 챗 GPT가 모두 텍스트, 그러니까 글로 명령을 해야 되는데 멀티모달은 텍스트 외에도 이미지와 비디오는 물론이고 생체 신호처럼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입력해도 모두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글로 쓰지 않아도 그냥 상황만 봐도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영상 어떤 모드를 입력하든 컴퓨터가 알아듣고 글이나 사진, 동영상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걸 보여줘도 알아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4가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채 등장한다면 폭탄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쓰나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면은 이 AI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감정, 표현, 온도, 체온 이 모든 것에서 사실상 질문과 답변,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심장이 뛰네요. 심장이 몇 박동 이상이 올라가고 온도가 이렇고 이 사람의 얼굴이 빨개져 있다면은 아 당신은 누구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를 AI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2018년부터 GPT 시리즈를 1년마다 내놨는데 현재 GPT-3까지 나왔고 GPT-4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 그렇네요. 뭐 GPT-4까지도 나아간다. 이거는 글이 아니라 이제는 내 보이는 거, 온도, 이 모든 신호를 가지고 인식을 하는 게 GPT-4다. 확인했습니다. 오픈 AI, 챗 GPT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거에 대한 관련 종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마인즈랩이랑 솔트룩스였습니다. 근데 그냥 가지면 안 되고 지금 찍으면 안 되고 눌릴 때 찍어야 돼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마인즈랩이 올라갔어요. 밑에 찍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21선을 깰 때 찍는 겁니다. 21선을 깰 때. 지금 찍으면 안 돼. 21선 깨졌을 때가 바로 눌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솔트룩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찍는 게 아니라고. 언제? 21선을 깰 때. 그래서 아마 1,500원쯤 오면은 찍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죠. 그냥 찍은 게 아니라고. 그냥 찍어서는 안 되고 21선을 깰 때 찍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한 15,100원, 200원쯤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여러분 무조건 21선이 깨질 때, 21선을 깨고 내려갈 때 관심을 가져라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AI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로봇, AI,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이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무료로 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UAM,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 실전 매매 기법 자료와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 올려놨으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이 종목들 12월 27일, 26일, 23일, 20일, 21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꼭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반도체 장비 이슈가 있었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는가, 어떤 관련주가 있는가 정리를 다 해드리죠. 100%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이슈 관련주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